요즘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 많으시죠?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어떤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원인을 찾는 것이 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으면 내 자존감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착한 사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마음병이 깊은 것 알고 계십니까? 화병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화병은 화를 많이 내서 생기는 병일까요? 아니지요. 화를 너무 참아서 생기는 것이 바로 이 화병입니다. 내 감정을 밖으로 잘 표현하지 못하고 그것을 묵혀두고 억누를 때 우리는 화병을 겪게 되는데요. 이 화병은 너무 많이 참는 사람,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자 나에게 나쁜 사람이 될 때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 알고 계시는지요? 내가 혹시 착한 사람이기 위해서 너무 애쓰느라 화병이 생긴 건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고자 나에게 나쁜 사람으로 살 때 그 후유증은 우리 가족에게 가장 많이 발산됩니다. 회사에서, 밖에서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너무 많이 참다 보면 내 가족에게 화내고 짜증내는 일이 많아진다는 것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친절하지만 실속 없는 사람인가요? 거절 못하는 만만한 사람인가요? 실속을 챙기면서 상대를 존중하면서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인가요? 내 자신에 대해 무지한 사람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지한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 감정이 어떤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가장 무지한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공부는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말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해, 나의 말과 행동에 대해, 내가 타인을 대하는 매너에 대해, 그리고 나의 성격에 대해, 나 자신에 대해 우리는 공부하고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가짐을 잘 파악할 수 있을 때 상대의 마음도 공감하고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저는 인간관계를 공부하기 위해서 논어를 수없이 많이 읽었는데요. 위령공편에 아주 지혜로운 한 문장이 있습니다. 책을 읽기만 하고 깊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속기 쉽고 생각만 하고 책을 읽지 않으면 위태로워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항상 책을 읽어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온전한 나의 지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판단을 할 때는 신중하되 단호하게 실행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토대가 되어서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에너지가 발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지한 사람은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지요. 그렇다면 나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실까요? 혹시 내가 감정 난독증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 정말 이유를 모르겠어. 요즘 너무 화가 나. 너무 짜증이 나는데 왜 짜증이 나는지 잘 모르겠어. 나 요즘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 꽤 많으시지요. 바로 감정 난독증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내 불편한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내 마음을 해독하지 못하는 상태인데요. 좋은 감정을 선택하는 능력이 없으면 평생 남탓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다 끊어지게 되지요. 심리학 공부는 바로 내 마음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내 감정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내 감정을 잘 다룰 수 있을 때 나의 관계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화를 잘 참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내 주변에 화를 잘 못 참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나라고요. 그럼 더 잘 됐습니다. 내가 왜 화를 잘 못 참을까?
내가 왜 요즘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관계가 자꾸 끊어지는 걸까 고민이 된다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그들의 심리입니다. 강해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화로 자기 감정을 덮어버리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불안하고 우울해지면 화로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미성숙한 방어 기제가 폭발하면서 화내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네 번째, 이건 좀 마음 아파요. 양육자의 감정 처리 방식을 그대로 학습해버린 경우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지나치게 화를 많이 내는 환경을 조성해 줬을 경우에 그것을 그대로 습득해서 나도 모르게 화내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분노를 표출하면서 타인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하시나요? 여러분이 5개 중에서 좋은 것이 있습니까? 이 5개는 우리가 미처 몰랐지만 내가 이것을 변화시켜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문장들이죠. 내가 이 5개를 통해서 이 5개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나의 상태를 파악하게 된다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공부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알고 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의지를 가진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화를 잘 못 참는 사람이었다면 이 5가지 중에 어떤 것을 변화시킬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 주변에 이런 5개의 요소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연민의 감정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내 감정과 욕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이 타인에게도 상처를 주고 내 인생도 괴롭게 만듭니다. 타인에게 수시로 분노를 표출하게 되고 화를 내면서 자신의 감정을 배설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감정과 표현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깨어진 관계도 회복할 수 있나요? 제가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맺고 있는 관계를 잘 가꾸어 가면서 그리고 주변의 깨어진 관계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는 늘 성장합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좋게 변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어진 관계도 회복할 수 있고 회복을 통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관계에 대한 성장론적 관점입니다. 저는 가족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깨어진 가족관계 때문에 분노하면서 상담을 신청한 사람들도 깊게 대화해보면 모두가 다시 연결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평생의 원수가 되어서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관계도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복귀해보면 이해 못할 사람은 없고 또 회복되지 못할 관계도 없다는 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관계에 대한 성장론적 관점에서 그를 이해하고 나를 성장시키는 연습을 한번 해보지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수많은 오해가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데요. 오해와 이해는 바로 한 끗 차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날 오해할 수 있어? 네가 나를 어떻게 오해해? 분노해 본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오해라는 것 어마어마하게 큰 배신 같지만 이해와 한 끗 차이밖에 없다는 거죠. 샤를 보를레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오직 오해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다. 어떻게 오해할 수 있어가 아니라 이해보다 오해가 훨씬 많은 것이 관계라는 것을 알면 작은 오해 하나에 관계를 끊고 분노하는 일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해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많지요. 그럴 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지요.
이 말이 가장 나빠요. 오해했다면 우선 사과할게. 이 말은 상대방을 더 화나게 만드는 말입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법 한번 배워볼까요? 우리가 진심으로 사과할 때 깨어질 것 같은 관계도 기적처럼 회생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게리 체프먼 박사가 5가지 사과의 언어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오해로 인해서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을 때, 사과하고 싶을 때 5개의 원칙을 기억하면 관계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단계, 유감을 표명하는 거예요. 무조건 미안해요 라고 말하십시오. 2번째, 책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3번째, 보상을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상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4번째는 진실한 뉘우침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송해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용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라고 용기 내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예의 바르게 요청했을 때도 나의 요청을 거절한다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여기까지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고 나를 위로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용기 내어서 말해보는 시도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해에서 이해로, 이해에서 화해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관계인 것 같습니다. 당신의 진심은 오해보다 강합니다. 나도 누군가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를 넘어서서 이해로 나아가고 이해를 통해서 인간관계가 화해로 나아갈 때 우리의 관계는 진화될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 너무 모르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대해 알고 상대를 공감하게 되면 사랑하기 쉽습니다.